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어쨌든 무엇인가에 불타오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한다고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끝까지 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신중히 생각한 끝에 그만둔다든지 도중에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도 다른 무엇인가에 철저히 몰두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일에 흐지부지한 사람은 다른 일도 흐지부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반드시 병행하자고 정합니다. 나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가 솟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기분을 전환하거나 지금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인가를 자신이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2학년 여학생이 보낸 사연입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3학년 선배가 다음 부장은 너야 하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더구나 저는 후배들을 지도할 자신도 없습니다. 지도자론이군요.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내 말을 듣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듣기 싫어지는 법이지요. 리더가 뽐내거나 내 말대로 하라는 태도라면 듣는 사람은 틀림없이 반발할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무슨 문제는 없니 하며 언제나 걱정해주는 선배에게는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또 동아리에 기술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운 일이 아닐까요? 동아리의 리더는 부원을 생각하는 강한 마음에서만큼은 1등이 되어야 합니다. 부원이 성장하기를 기원하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반드시 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신 대 전원, 자신 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1대1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자연히 단결이 됩니다. 단숨에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하지 말고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2학년 여학생이 이런 상담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기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그 기대가 정말 지겹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조금 지친 것 같군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문제는 천차만별이고 그 차이도 너무나 큽니다. 간단히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여학생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은 줄은 알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해내기 어렵다고 느껴져 반발심이 일어나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하고는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겠군요. 어머니도 괴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학생도 점점 힘들어지겠지만 말이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로 듣기 바랍니다. 질문한 여학생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질문한 학생은 매우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를 생각해주는 부모님의 말이라도 부모는 부모일 뿐 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억누르며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나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폭발하듯 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지만 자신이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일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옳은 일이요, 또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정한 것이라면 괴로운 일이 있어도 지금처럼 지겹다거나 싫어지는 경우는 없겠지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런 푸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정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 여학생은 지금 큰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생 때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부모에게 응석 부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은 상관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양쪽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른을 간단히 말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젠 지겹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동안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그건 응석을 부리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응석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른이라면 진정으로 마음이 자립되었다면 부모님만큼 고마운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에도 보내주고 귀찮게 잔소리하는 정도는 작은 세금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세대가 다르고 감각이나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또 시대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극복해서 사이좋은 관계를 만드느냐 아니면 다르다고 해서 다투고 말아야 하는가 있습니다. 능숙하게 다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자기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반발만 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기대를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조금만 긴 안목으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분발해야 하는지는 제 스스로 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한 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든지.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저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또 말로 하기 힘든 경우에는 편지를 써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꼭 이해해 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떤 사이라도 그렇게 간단히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오히려 더 이해해주기 어려울지도 모르지요. 부모는 내 자식 일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하기 쉽습니다. 또 뭐라고 해도 자식은 부모님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왜 이해해주지 않나요? 하고 화를 내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부모님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서 전지입니다. 쇠는 초목을 베는 용을 갖추고 물은 일체의 불을 끄는 덕이 있다. 법화경도 또한 일체 중생을 부처가 되게 하는 용이 계시느니라. 법년입니다. 이만큼 창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형식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상쾌하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자연스레 소원 만족의 인생이 열리는 법입니다. 묘법연화견 방편푼입니다. 여래께서 출연하심은 불지혜를 설하기 위함이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다. 근이 둔하고 지혜가 작은 사람과 상에 집착하고 교만한 자는 이 법을 믿지 못하느니라. 지금 나는 기꺼이 두려움 없이 모든 보살들에게 정직하게 방편을 버리고 단지 무상도를 설하리라. 나는 지금 무분별의 법을 설하느니라. 이날은 3반 저담회에 참석해서 여는 글을 담당했습니다. 아침 근행을 45분, 저녁 근행을 30분 했고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203일차, 상대의 불성 예배하는 실천 187일차, 보훈 감사의 기원 178일차, 신심 근본의 기원 158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 혁명의 기원 48일차를 올렸고 투자이론 공부 56일차, 전공 공부 21일차, 기관 현황 조사 17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